응급실 가느냐 마느냐 이제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아이의 건강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엔젤이었습니다. 네. 진짜 이런 숱한 일을 겪으면서 아이 키우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예. 순간순간. 오미연 씨 보시면서 공감하는 게 많이 있었죠? 많죠.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기가 고열이 났을 경우에 일단 네. 엄마들이 가장 손쉽게 그냥 해열제부터 본인이 먼저 열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매우는데 그게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떤 때 그거 한번 궁금해요. 여쭤보죠. 지금부터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작정 응급실로 뛰어오시는 것이 꼭 그 능사는 아니다.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열이 있는지 정말 탈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오시면 좋은데 어떨 때는 진짜 애가 멀쩡한데 데리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집안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좀 갖고 계세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자기가 정말 올바른 물품을 갖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신다면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응급처치 가능하다. 이것 정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앞에 있는 게 이제 어린이용 구급상자 그렇죠. 3종 세트입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물론 이제 이건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열을 재는 거. 네. 열을 재는 거. 예, 온도계인데, 우리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겨드랑이, 또 이제 이마에 재는 것도 있어요. 이마에 재는 것도 있어요. 예, 네, 고막 체온계가 있고, 또 그 항문에다가 넣어서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가장 집에서 많이 갖고 계시는 거는 요즘에 이제 겨드랑이에 넣는 거하고 이 고막 체온계가 아마 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겨드랑이에 넣는 거는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겨드랑이를 반드시 조금 땀을 좀 닦으신 다음에 넣으셔야 되고 마음이 너무 급하시다 보니까 넣고 나서 바로 빼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4 내지 5분 정도는 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 5 분씩이나 걸린다는 거. 아이고 애들이 그렇죠. 움직이가 근데 이거 이제 숫자로 되는 굉장히 좋은 체온계가 나와 있죠. 근데 간혹 이제 수은 체온계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측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눈금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유의하시면 되겠고. 네. 이제 고막 체온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제품이 다양한데 이 고막 체온계는 굉장히 1초에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뭐냐면 이게 오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일단 귀를 좀 벌리신 다음에 고막 속으로 좀 깊이 넣으셔야 된다. 그리고 양쪽을 측정하시고 한 번 더 측정하시고 좀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변동 없이 측정이 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읽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번째 물품 뭐가 있나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오미연 씨 말씀하셨지만 이제 해열제입니다. 해열제. 예, 집에서 이거 안 갖고 계신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간혹. 이 해열제 성분 중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성분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하나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제제를 갖고 있는 성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염증 성분을 일단은 가라앉혀주는 게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부프로펜이나 또는 뭐 그 그러니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제제.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는데 이런 두 가지 제제가 대표적입니다. 예. 물론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해서 하나는 무슨 그 분홍색, 또 하나는 주황색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색깔이 없는 그 타르 색소가 없는 그런 흰색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도 조금 유의하셔서 색깔로 구분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물어보셔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두 가지 해열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군요. 두 가지 갖고 계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한 성분에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꼭 이 약만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이 성분을 먹였더니 애가 열이 잘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병 앞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거 뭐냐면 한 성분을 가지고 꼭 4시간을 꼭 간격을 좀 두시는 것이 간의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그건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또 어떤 게 다른 한 있을까요? 가지가 이제 보면 저희가 동양 분들의 조금 특징이라고 밝혀지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학술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이제 해열제 먹이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열이 떨어질 때까지는 한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 동안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제 애를 옷을 벗기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탕수기에 빠뜨리고 앞에는 만화 영화 틀어주고 열심히 닦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들을 사실 그 온도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미지근한 성분 또는 어떨 때 아주 굉장히 차가운 물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아예 면역 성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학술적으로도 그거는 큰 어떤 차이가 없다라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요즘에 나와 있는 이런 패치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수건 짜가지고 이마에 붙이잖아요. 요게 그 이마에 붙이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을 조금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열이 있을 때 그걸 붙이면 좀 시원해지고 그렇죠, 좀 내려가나요? 시원해집니다. 예, 예. 오, 그렇게 도움은 좀 편리한 되죠. 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런 다음 성분이 쿨팩입니다. 네. 쿨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얼음에다 좀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쓸 수 있는 건데 단 요거는 너무 차갑기 때문에 수건으로 좀 싸서 아이한테 대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어렸을 때 어머니 편찮으시거나 그러면 또는 저희가 누워있으면 어머니 머리맡에 항상 이렇게 짜서 고생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렇게 편리한 게 나와 있네요. 그거 있죠. 네. 아기가 설사할 때요, 탈수를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집에서 지사제를 항상 가지고 있다가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가요? 그러고 싶으실 것 같아요. 설사가 너무 많이 나면 빨리 멈추게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 안에서 물론 설사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그걸로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약을 써야 되는데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일단 정상적인 어떤 생리작용입니다. 몸 안에 특히 장내에 있는 독소나 세균들을 배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사제를 갑자기 복용시키면 요것들이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굉장히 그 병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고 병원에 갔더니 아예 설사를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또 판단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안 하시고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응급실 이용과 관련해서 부모님들께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 뭐 일단 심하지 않다, 뭐 심하다 이런 판단하기 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1339를 좀 잘 활용하시고요. 그래도 좀 심하다 싶으면 응급실 찾으십시오. 무작정 안 찾고 이제 견디시는 것보다는 찾는 것이 좋은데 대신 조금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보관하셨다가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집안에서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다고 꼭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에인젤이었습니다. 예. 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하루아침에 닥친 죽음의 고비. 어느 날 갑자기 선우야. 2008년 어린이날. 일어나야지. 엄마 아빠랑 놀러 안 갈 거야? 어린이날? 공원에 놀러 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자. 아빠가 어린이날 선물도 주신대. 이야, 신난다! 아이고 우리 아들. 올해 6살인 현우는 어린이날을 맞아 누구보다 즐거워하는데 정신아, 예. 하지만 불과 일주일 후 여보, 이리 와봐. 현우가 이상해. 이모니 현우야 아빠야 오지 또 마. 현우야 현우 정신 차려. 병원에 급히 실려간 현우는 놀라운 진단을 받게 되는데 현우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네? 식중독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간식 하나도 얼마나 신경 써서 먹였는데요. 혈우 상태로 봐서는 일주일 전 바로 어린이날에 처음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현우는 어린이날에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식중독에 걸리게 된 것. 그렇다면 그날 현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빠, 빨리 놀러 가요. 현우야 아빠가 외출하기 전에 꼭 뭐부터 해야 한다고 그랬지? 양치질! 오케이. 아직도 이 닦는 것이 서툰 현우. 또 치약 삼켰어? 엄마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니. 너무 많이 넣었어요. 치약 삼킨 거야? 아유 어떻게 그런 것까지 날 쏙 빼닮았는지 몰라. 옛날에 많이 난 먹잖아요. 요새도 가끔 삼키잖아. 당신은 지금 웃음이 나와? 어린애한테 치약이 얼마나 먹을 건데. 치약은 먹어도 괜찮아. 현우야 입 빨리 닦고 아빠랑 놀러 가자. 응? 네.